안녕하세요. 소수아비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 수도권 LH 공공분양 아파트에 관한 사례입니다. 2020년 공공분양 아파트를 누군가가 대략 분양가 4억 5천만 원에 분양받았는데 네이버 매물가 10억 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분양가에 비하면 대략 5억 5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전매 제한이 8년이라 아직은 매매가 가능하지 않아 국가 유공자 혹은 장애인에 관한 매물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단 한 건이라 정확한 시세는 아니겠지만 근접 지역 아파트들의 평당 실거래 매매가를 비교해 예상해 볼 때 대략 9억 정도의 시세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시세 차익은 대략 4억 내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택 사례는 바로 2020년 소수아비 유튜버인 저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청약홈에 올라온 모집 공고를 확인하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하여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탈락하였지만 추가 당첨으로 겨우 합격하였고 그때의 보유 자산은 아내와 합하여 대략 2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라 소득이 평균 이하였고 디딤돌 대출의 조건에 부합하여 2억 2천의 대출금을 고정금리 1.6% 30년 납입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이 막 시작하는 상황이라 고정대출금리 1.6%는 주택 매수자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고 현금의 유동성 확보에도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부동산 매수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올리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지 개인적인 고민과 답을 구독자 여러분과 한번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였고 앞으로 다가올 부동산 시장의 전망은 어떠할지 함께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0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대표적인 지역인 서초구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서초구 반포동 34평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약 9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같은 평형의 실거래가는 무려 28억 9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19억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1억 원만 대출받아서 집을 샀다면 대출 이자를 다 내고도 18억 원 넘게 남는 셈입니다. 정말 내 집 마련이 인생을 바꿨다는 말이 믿기기 힘들 정도의 금액입니다. 경기도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판교 신도시 33평 아파트는 6억 원이었는데 2025년엔 15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IT 기업 입주 효과를 반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세도 예가 아닙니다. 2011년 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 평균은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5억 3천만까지 올랐습니다. 전세로만 살았다면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치솟는 걸 보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시기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저금리 덕분에 대출이 쉬워졌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신도시 청약 경쟁률은 100대 1을 넘기도 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정부가 대출 규제와 세금 강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저금리와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마치 풍성효과처럼 막으려고 하면 막을수록 주택 가격은 풍선처럼 더 부풀어 올랐습니다. 실제로 2018년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가 10억 원에 거래되었는데 2020년엔 같은 단지가 17억 원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까지는 계속 집값이 올랐지만 2022년부터는 금리가 오르면서 거래가 뚝 끊겼고 서울 외곽 아파트는 1억 원 넘게 떨어진 곳도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난 몇 년 동안 집값이 잠시 떨어진 세월도 있었지만 2025년 현재 수도권 인기 지역과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오르고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떨어진 세월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을 장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막대한 자산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의 부동산은 불패의 신화를 기록하며 부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패의 신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올해는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해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마치 반항이라도 하듯이 부동산은 끊임없이 상승을 계속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정말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출 규제 강화 정책을 강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주택자는 신규 대출이 사실상 막혀서 여러 채를 사서 투자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실거주 요건도 강화되어 실제로 거주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확대하는 정책들이 더욱 많아질 예정입니다. 신도시 개발,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등으로 앞으로 집이 더 많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집니다. 공급을 압도적으로 늘리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공급이 넘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경제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세금의 정책의 변화도 있습니다. 보유세, 양도세 등 세금은 강화하지 않고 현상 유지 또는 완화하려고 합니다. 이는 바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가계부채 관리 또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총량을 제한해서 부동산에 돈이 과도하게 몰리는 걸 막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온갖 당근과 채찍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집이 없는 사람이 한 채의 집을 갖기 위해서는 유리해지나 투자를 위한 2주택 이상의 주택 구매는 쉽지 않을 방향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보도 발언들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온갖 장치들을 앞으로 더 내놓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앵무새처럼 공통적으로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집을 통해 돈을 벌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주식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주가 부양에 무게중심을 잡은 듯 합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을 키워서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쉽게 말해 주식시장 전체의 가치를 높이고 국민들이 주식 투자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요 정책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가 부양을 위해 시장의 신뢰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위 원스트라이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주가 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가 한 번만 적발돼도 바로 시장에서 퇴출한다고 합니다. 야구에서 한 번만 실수해도 바로 아웃되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도 한 번의 불공정 행위에 바로 퇴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과된 여러 상법 개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여 소위 선진국이나 미국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의 관리를 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를 보호하고 세금을 인하하려는 정책도 있습니다. 원래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여 주식으로 번 돈의 세금을 덜 내고 투자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주식에서나 볼 수 있었던 대체 거래소가 운영되어서 정규 주식시장 이외에도 좀 더 활발하게 주식 거래를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정부의 여러 우려로 인하여 상당히 많이 엑시트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고 MSCI 선진국 지수도 곧 편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대형 글로벌 자본들이 의무적으로 한국의 주식을 사들여야 되고 저평가되었던 한국 대부분의 주식들이 상승할 원동력을 얻게 됩니다.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중에도 지난 정부에서 코스피 2,400을 웃돌았던 수치가 정권 교체 후에 3,200을 단 한 달 만에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한 IS의 계좌에서 은행 지주사와 고배당주의 주식들이 배당주로서는 상상을 뛰어넘는 무려 80에서 90%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사주 소각과 배당료 인상까지 더해져서 저는 하루하루 계좌를 보며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IS 계좌 공개와 관련해서는 추후 영상을 통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대통령 또한 코스피 5천을 목표로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본인 또한 코스피와 코스닥 ETF를 사들이며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부동산 투기로 대기하고 있었던 거액의 자금들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하나의 엑소도스가 앞으로 5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선진국처럼 자산 투자의 방향과 체질이 전반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부동산으로 바뀌고 있다는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저 또한 나라의 경쟁력 측면에서 부동산은 국가 경제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으로의 이동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1주택자로서 실거주를 하고 있지만
주택을 매각하고 월세로 이전한 후 부동산 대신에 미국의 가장 큰 산업 부동산 기업인 리얼티 인컴이나 좀 더 안정적인 SCHD에 자산을 옮긴 후 월 배당을 받는 것도 어떨까라는 고민도 올해 내내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이후에 돈을 벌고 싶다면 구독자님들께서도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좀 더 눈을 돌려 저와 함께 경제적 자립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의 자산 새싹이 함께 자라나길 바라며 지금까지 소수아비였습니다.